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강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에서 공인중개사를 현업으로 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강주 전남 토지 또는 아파트, 상가, 매매 전월세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010-727-1408-850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중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2019년 6월 3일 무등일보인데요. 무등일보가 이 강주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많이 전해주고 있네요. 제목은 서민 내 집 꿈 빼앗고 주택시장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잡혀졌습니다. 강주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올해 들어 가격 조정 국면 속 지역 전체 집값 상승 부추기고 부동산 연간 비즈니스에 타격을 줬습니다. 대기업의 폭리로 자금 역외 유출이 나오고 있고요. 지자체 적정성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 뭐 이런 제목이네, 소제목이네요. 지난해 한 달에 수억 원이 오르는 비정상적 현상으로 홍역을 치른 강주 주택시장. 올해 들어 정부와 금융권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단기간 급등에 따른 부담감 등의 영향으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정상화를 찾아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외지 대형 건설사들의 고분가 정책이 도를 넘으면서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특히 기존 집값 상승을 부추겨 거리 절벽을 가속화시키고 서민들은 내 집 마련 꿈을 빼앗아가는 등 온갖 부작용으로 우려돼 정부 지자체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역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에 들어간 강주 서구 농송동 신서기건설 빌리브드라비치에서 평당 평균 분양가 최고가 2,370만원, 이게 2억 2,400만원이 뭐 넘죠. 2억 400, 2억 500, 600까지도 되는 것 같아요. 현대산업개발의 화정 아이파크 평균 분양가도 발코니 추가 옵션 등 중도금 이자 등을 고려하면 평당 1,700만원 이상이 되어진 것으로 추정되어져요. 이는 지난 4월 강주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 평당 1,093만원보다 최고 2배 정도 비싼 수준입니다. 분양가에 거품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고분양가 아파트는 해당 단지만은 문제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분양가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물론이고 기존 집값까지 비정상적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입장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제일건설이 봉선동에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천만 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이후 강주에서 1천만 원을 넘기는 고가 아파트가 잇따라 나왔고 2006년부터 2014년까지 600만 원대 유지하던 평균 분양가도 2배 껑충 뛰었습니다. A건설사 관계자는 하정 아이파크 등 고분양가 아파트 높은 청약률을 보이면서 분양 건설사들이 이 분양가 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정 국면에 주택시장 다시 왜곡시키고 지역 실물 경제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져 파장이 예상됩니다.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긴 상황에서 고분양가 출시에는 기존 주택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갭을 키워 거래 절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 지난달 강주 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는 모두 978건으로 하루 평균 30여 건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동기 2058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소규 비공인중개사는 요즘에 한 달에 한 건의 계약도 성사시키기 힘들다며 거래 절벽으로 우리는 물론이고 이삿집, 업소, 부동산, 연관 서비스 비즈니스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공인중개사는 최근 하정 아이파크 고가아파트 인근에 있는 기존 아파트 매물이 다시 회수되고 있다며 비정상적이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청약 경쟁조차 가시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가 프리미엄이 형성된 다른 투기 조장과 지역 청년들의 주거부의 부담 증가에 따른 이탈로 지역 경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주경제실천시민연대의 고영삼 사무처장은 고분양가는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무산시키는 반면 대기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우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까지 이어진다면서 지자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동의 절차들을 통해 분양가가 적정한 저희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등일보의 박석호 기자님께서 작성하셨고요. 예, 이 기사하고
또 강주에서 아주 또 반대되는 기사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일보고요. 6월 13일자입니다. 강주 아파트값 11주 연속 떨어졌다. 지난 10일 기준 마이너스 0.05, 강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11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한국감정은 6월 2주 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에 비해 0.06 하락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대전이 0.0 이걸 생략하고요. 여기는 강주지니까 강주만 말하겠습니다. 강주 아파트 값은 전주에 비해 0.05 떨어졌습니다. 지난 4월 1일 마이너스 0.02, 이후 8일에 마이너스 0.02, 15일에 마이너스 0.04, 22일에 마이너스 0.02, 29일에 마이너스 0.04, 5월 6일에는 마이너스 0.05, 13일에는 마이너스 0.05, 20일에 마이너스 0.06, 27일에 마이너스 0.06, 6월 3일에는 마이너스 0.6, 이어 10일에도 0.05 하락했습니다. 전남은 전주에 비해 0.02 소폭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매수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아파트 가격 하락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당분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박석국 기자이십니다. 여기 이 두 개의 뉴스를 보면 어떤 것을 느껴지시는가요? 이제 제가 여기에 총평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자면 화정 아이파크 하지 말라고 추천드렸었잖아요. 그다음에 신세계 여기 뜨라비체는 빌리브 뜨라비체 여기는 강주에서 그 0.01%에 있는 그 초보 상류층을 위해서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이 기사를 보고 젊은이들의 집값을 사는데 꿈이 좌절됐느니 뭐니 이런 기사는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다. 저는 그렇게 평가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니까 200억짜리 집에서 살든 조선일보 사장이 300억짜리 집에서 살든 1000억짜리 집에서 살든 예를 들어서 그게 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서민 중산층 삶하고는 큰 영향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강주에서 매출액을 1000억 이상씩 하는 또 순이익을 한 해에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씩 올리는 또는 50억 이상씩 올리는 그런 기업체 사장님들께서 20억짜리 집에서 살든 100억짜리 집에서 살든 우리 중산층이 거기를 보고 좌절감을 느낄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 거기는 그 아파트 세계는 그 아파트 걸로 물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초상류층의 상품을 놓고 우리 중산층이나 이것을 투자 목적으로 또는 실거주 목적으로 하기를 추천드리기는 그래요. 제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이고 현업에 있지만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실거주도 하면서 투자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초기 시장에 아직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했을 때는 내가 들어가서 좀 불편을 감수하고 살면 됩니다.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집가격은 올라가는 거고요. 또 그런 이치로 하는 건데 제가 아이파크도 추천하지 않았고 지금 빌리브 뜨라비체도 추천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광주 시내에서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이 두 개의 상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라 갑니다. 왜 관심이 없어라 가냐면 일단 속된 말로 공인중개사가 먹을 게 없어요. 또 너도 먹고 나도 먹을 게 좀 남겨줘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없고 지금 강주 집값이 그 5억을 33평 기준 한 5억을 찍고 나서 가격이 계속해서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내놓는 것은 잘못되어졌다라고 그 인식의 컨센서스가 좀 형성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청약이 높다고 해서 모든 게 계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청약은 20대 1, 50대 1 가더라도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엄청 많고요.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건설회사들은 강주광역시에서 계약할 사람이 없으면 서울 사람을 데려와서
붙여서 계약을 치기도 하시긴 할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것은 그네들이 그냥 먹고 너네들끼리 팔라면 살라면 사고 말게 하셔라라고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저는 보이시거든요. 지금 화정동에 뭐 이런 아이파크 같은 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청약을 많이 집어넣는데 된 사람들이 자기가 당첨되고 나서 피 받고 바로 팔고 빠져나오려는 그런 수요가 많은 것이지, 실질 수요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뭐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겠지만, 만약에 그 현대건설이라고 하는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만약에 미분양이 난다면, 물론 서울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라도 다 치려면 칠 것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장담을 못 하겠는데, 확실한 것은 내가 거기 들어가서, 기준은 그겁니다. 아파트를 투자를 할 때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만한가를 한번 기준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화정 아이파크는 내가 들어가서 살만하지 않더라 이거죠. 이유는 뭡니까? 그 터미널 그 뒤편이면 괜찮아요. 터미널 뒤편에 서밋이라든지 광천 이편한 세상 같으면 거기에 주거 공간이 좀 쾌적하잖아요. 쾌적하고 중소형 우려 빌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돈 많으신 분도 이제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광천 이 화정 아이파크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모텔이라는 거예요. 그 모텔에서 여러분이 자녀가 없는 부부 단둘이 살 수 있는, 예를 들어 자녀를 다 키워버리고 자녀들 다 분가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초등학생, 유치원생, 초등학생, 신혼부부터 생각해 볼 거예요.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있는데 그 모텔촌 앞에서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이 교육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교육상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 이거죠. 만약에 그 아파트가 빛을 발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있는 모텔촌들이 해결된다고 하면, 나머지 무슨 농속역하고 가깝고 터미널하고 가깝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생활 편의시설, 백화점, 또 걸어서 대형마트 갈 수 있고 뭐 이런 게, 또 그 다음에 우리 그 광주광역시에서 전국으로 갈 수 있고, 또는 전남도 지방으로 속속들이 갈 수 있는 그 교통망이, 버스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저도 많이 있는 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 공간에서 이 신혼부부, 유치원, 초, 중, 고 여기를 다 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빼면 거기를 살 수 있는 수요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지 않고 모험을 걸 필요도 사실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제가 계속해서 제가 부동산 칼럼이나 강의에서 말씀드리죠. 부동산은 인구수하고 상관없이 가격이 화폐가 찍어내서 그 화폐에 또 은행에서 이런 그 양에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미분양 나더라도 나중에 할인 분양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협력회사의 대물로 털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 현대산업개발에서는 해결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그게 거래가 잘 되지 않고 아니면 음성적으로 마이너스 거래가 되든 또는 거래가 되지 않던, 이렇게 해서 또 한 5년이나 10년이 흐른다면 물론 가격은 치고 올라갈 겁니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별로 권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굳이 또 뭐 그런 걸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젊은 친구들이 좌절감을 가지고 중산층이 좌절감을 가지고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산층은 중산층에 맞게 집을 사면 되는 거고, 서민은 가난한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수준에 맞은 집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국민임대 아파트를 구하시면 되고, 그 돈이 예를 들어서 나는 중산층의 아파트를 살 여력이 없으면 그냥 빌라를 사시면 되고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문제인 거니까요. 여기서 일단은 오늘자 6월 14일 부동산 관련 소식을, 광주 전남 소식을 마치고요. 혹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에서 부동산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카페 공인중개사 임동성을 통해서 토지, 상가, 아파트를 매매, 전월세 희망하신 분은 카페 공인중개사 임동성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10-727-4080입니다. 감사합니다.